안녕하세요. 오늘은 GPT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코드로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픈AI의 GPT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아턴션 메커니즘부터 1.9B 파라미터의 출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GPT 톰파이 전체 구조, 임베딩 레이어의 역할, Causal Self-Attention 분석, Query Key Value 이해, MLP와 Layer Norm, Depth 파라미터, 1.9B 파라미터 계산,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기법까지 총 8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GPT 톱5 전체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GPT의 전체 구조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토큰 임베딩, 위치 임베딩,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블록, 그리고 최종 출력을 위한 언어 모델 헤드로 구성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동일한 구조의 블록을 반복해서 쌓아 올린 것이 GPT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빌티와 LM 헤드가 가중치를 공유하는 웨이트 타잉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GPT 클래스 구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PT 클래스는 N점 모듈을 상속받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듈리트로 여러 컴포넌트를 담고 있습니다. 볼 때는 vocab 사이즈 크기의 토큰 임베딩, RP는 블록 사이즈 크기의 위치 임베딩입니다. drop은 드롭아웃, H는 n레이어계의 동일한 블록을 리스트로 쌓습니다. LNF는 최종 레이어 norm입니다. LM head는 NMBD 차원을 vocab 사이즈로 변환하는 linear 레이어입니다. bias가 false인 점에 주목하세요. 임베딩 레이어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태는 word token embedding의 약자로 5002의 57개의 어휘 각각에 대해 706 탈차 차원의 벡터를 할당합니다. 이 벡터는 학습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OLP는 word position embedding으로 각 위치에 고유한 벡터를 부여하여 순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와 밥을 나는 먹는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위치 정보가 없으면 모델은 이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트랜스포머 블록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드에서 A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n레이어 개수만큼 동일한 블럭이 쌓입니다. GPT-2 Small은 12개, GPT-2 Large는 3인치 적게, GPT-3는 96개의 블록을 쌓습니다. 각 블럭은 2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Self-Attention과 MLP입니다. 이 2가지가 번갈아가며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회의와 개인 작업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Causal Self-Attention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Causal은 인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죠. GPT에서는 이전 단어들만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해야 합니다. 미래의 단어를 미리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시험을 보는 상황과 같습니다. 1번 문제를 풀 때 2번, 3번 문제의 답을 미리 볼 수 없어야 공정한 시험이 됩니다. 이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삼각형 마스크입니다. Causal Self-Attention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초기화에서 CERT는 NMBD를 크게 변환하는 linear 레이어입니다. 이는 KUKV를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Cproge는 어텐션 결과를 원래 차원으로 투영합니다. NHead와 NMBD는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Register Buffer로 bias라는 이름의 삼각형 마스크를 등록합니다. Torchbone Trial은 Lower Triangular Matrix를 만듭니다. 이 마스크가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Query Key Value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파이썬 입문서를 찾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요청이 query입니다. 각 책의 제목과 분류가 key입니다. 실제 책의 내용이 value입니다. query와 key를 비교해서 관련성이 높은 책을 찾고 해당 책의 비할류를 가져오는 것이 어텐션의 원리입니다. 코드에서 CRT는 입력을 QKV 3가지로 변환합니다. Multi-Head Attention을 알아보겠습니다. 헤드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 개가 필요할까요?
한 문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를 주었다 해서 주었다는 철수와 주어 관계, 영희와 간접 목적어 관계, 사과와 직접 목적어 관계를 가집니다. 헤드 하나로는 이 모든 관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헤드가 각각 다른 종류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GPT-2 Smart은 12개의 헤드를 사용합니다. MLP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Attention이 정보를 모으는 역할이라면 MLP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회의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MLP는 Feed Forward Network라고도 불립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 사이에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니어 레이어는 차원을 4배로 늘립니다. 768차원이 30772차원이 됩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복잡한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MLP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MLP 클래스는 nn.점 모듈을 상속받습니다. CEFC는 nembd를 4배 크기인 4 곱하기 nmbd로 확장합니다. GLU는 GELU 활성화 함수입니다. RLU의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proge는 다시 4배 크기를 원래 nmbd로 축소합니다. 드롭아웃 등 과적합 방지용입니다. forward 함수에서는 순차적으로 확장, 활성화, 축소, 드롭아웃을 수행합니다. 이런 구조를 병목 구조라고 합니다. 레이어 norm과 잔차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norm은 각 레이어의 출력을 평균 0, 분산 1로 정규화하여 학습을 안정시킵니다. 깊은 신경망에서는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값의 분포가 변합니다. 이를 internal covariate shift라고 합니다. GPT에서는 pre-NN 구조를 사용합니다. 레이어 norm을 attention과 MLP 앞에 배치합니다. 원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post-LN을 사용했지만 pre-NN이 학습 안정성이 더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depth 파라미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depth는 트랜스포머 블록의 개수, 즉 n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의 깊이입니다. GPT-2 Smart은 12개, GPT-2 Xelu 를 사용합니다. 깊이가 중요한 이유는 각 레이어가 이전 레이어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더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레이어에서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합니다.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문, 뉘앙스, 논리적 관계 등 고수준 특징을 학습합니다. GPT 모델 크기별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PT Configs 딕셔너리는 각 모델 크기별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GPT-2는 nlayer 12, nhead 12, nmd 16별로 124및 파라미터입니다. GPT-2 medium은 2416, 1024로 350몇 파라미터입니다. GPT-2 large는 36, 포인이 G280로 777 파라미터입니다. GPT-2 S8을 산스파일 1600으로 1.5B 파라미터입니다. 중요한 제약은 nembd가 반드시 nhead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width 파라미터를 알아보겠습니다. nembd는 각 토큰을 표현하는 벡터의 차원입니다. 이것이 모델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GP2 Smart은 7698, GPT-2 XL은 1600을 사용합니다. 차원이 크면 각 토큰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크게 하면 메모리와 연산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중요한 점은 nembd를 2배로 늘리면 파라미터는 4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nbd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9b 파라미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PT의 파라미터 수는 attention, MLP, layer norm의 파라미터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attention의 QKB 투영과 MLP의 확장 축소 레이어에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그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해집니다. 토큰 임베딩은 vocab size 곱하기 nembd입니다. 위치 임베딩은 block size 곱하기 nmbd입니다. attention은 곱하기 nmbd 제곱 per layer입니다. 파라미터 수 계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ount parameters 함수는 config를 받아서 각 부분의 파라미터 수를 계산합니다. GP22 EXL 기준으로 NEBD는 1600, Nlayer는 48입니다. 올테는 5.257 곱하기 1600으로 약 80.3mm입니다. 울피는 24 곱하기 1600으로 약 1.6%입니다. 아티는 4 곱하기 1600 제곱 곱하기 48로 약 491mm입니다. MLP는 8 곱하기 1600 제곱 곱하기 48로 약 83mm입니다. 합계는 약 1.5bp로 공식 발표와 비슷합니다. 파라미터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NMD의 제곱에 비례하여 파라미터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입니다. MLP가 attention의 2배라는 점입니다. 4배 확장 때문입니다. 실제로 GPT에서 가장 많은 파라미터를 차지하는 것은 attention이 아니라 MLP입니다. 임베딩은 약 82mm이므로 5%, attention은 약 409mm이므로 30%, MLP는 약 983mm이므로 63%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MOE 방식으로 MLP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메모리 최적화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학습에서 메모리는 가장 큰 병목입니다. GPU 메모리는 유한합니다. RTX 3902 2GB 계획이 80GB입니다. 하지만 GPT-3 수준의 모델은 수백 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메모리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Gradient checkpointing, Mixed Precision Training, Flash Attention 등입니다. Gradient checkpointing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습에서는 forward pass 중에 모든 중간 활성화를 저장합니다. backward pass에서 기울기를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레이어가 깊을수록 저장할 활성화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Gradient checkpointing은 발상을 전환합니다. 중간 활성화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backward pass에서 필요할 때 forward pass를 다시 계산합니다. 메모리는 아끼지만 연산량이 30% 정도 증가합니다. Mixed Precision Training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망은 FP4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산에서 FP16으로도 충분합니다. FP16을 사용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텐서 코어를 활용하면 연산 속도도 빨라집니다. 문제는 FP16의 표현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너무 작으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oss scaling 사용합니다. PyTorch의 GradScaler가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Mixed Precision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torch.qra amp에서 AutoCast와 GradScaler를 임포트합니다. Scaler는 GradScaler 인스턴스입니다. 학습 루프에서 Optimizer의 기울기를 초기화합니다. Autox 컨텍스트 안에서 Forward Pass를 수행합니다. 이 안에서는 자동으로 FP16 연산이 적용됩니다. Logitis를 계산하고 Cross Entropy로 Losses를 구합니다. Scaler이나 Scale로 Loss를 스케일업한 후 Backward 합니다. Scaler Point Step으로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하고 Scaler Update로 스케일 팩터를 조정합니다. Flash Atten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혁신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표준 attention K를 곱해서 n 곱하기 n 크기의 attention 행렬을 만듭니다. 시퀀스 길이 n이 길어지면 메모리가 n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Flash Attention은 이 행렬을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타일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고 GPU의 빠른 SLM을 활용합니다. 메모리 복잡도가 n제곱에서 n으로 줄어들고 속도도 2에서 4배 빨라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GPT 아키텍처에서 우울티와 우울피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후티에는 위치 정보를, 우울피에는 토큰의 의미 정보를 인코딩한다. 2번, 후티에는 토큰을 벡터로 변환하고 우울피에는 각 위치에 고유한 벡터를 부여한다. 3번, 후티와 우울피히 모두 어휘 크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4번, 후티는 출력 레이어를, 우울피히는 입력 레이어를 담당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부을 때는 토큰을 벡터로 변환하고 VP는 각 위치에 고유한 벡터를 부여한다. 우대 Word Token Embedding은 50,257개의 어휘 각각을 768차원 벡터로 변환하여 토큰의 의미를 담습니다. ORPA Word Position Embedding은 나는 밥을 먹는다와 밥을 나는 먹는다처럼 같은 단어라도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각 위치에 고유한 벡터를 부여하여 순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GPT 아키텍처에서 웨이트 타임 기법이 적용되는 곳과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1번 Self Attention과 MLP 사이에 적용되어 연산 속도를 향상시킨다. 2번 부우티의 토큰 임베딩과 LM 헤드 사이에 적용되어 파라미수를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한다. 3번 각 트랜스포머 블록 사이에 적용되어 그레디언트 소실을 방지한다. 4번 울피 위치 임베딩과 레이어 norm 사이에 적용되어 학습 안정성을 높인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루트의 토큰 임베딩과 LM 헤드 사이에 적용되어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한다. 웨이트 타임은 입력 임베딩 울티와 출력 레이어 LM 헤드가 가중치를 공유하는 기법입니다. 입력과 출력에서 같은 임베딩을 사용함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상당히 줄이면서도 모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GPT-2 Small, GPT-2 Large, GPT-3의 트랜스포머 블록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6개, 24개, 48개 2번 12개, 36개, 96개 3번 12개, 28개 4번 24개, 48개, 96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개, 36개, 96개 GPT-2 Small은 12개, GPT-2 Large는 3pt6개, GPT-3는 무려 96개의 동일한 트랜스포머 블록을 쌓습니다. 블록 수가 증가할수록 모델의 표현력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도 증가합니다. 뎁스가 깊어질수록 더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하고 더 긴 의존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GPT의 각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셀프 아텐션과 MLP의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비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셀프 아텐션은 데이터 저장, MLP는 데이터 검색. 2번 셀프 아텐션은 회의 따른 토큰과의 상호작용, MLP는 개인 작업 개별 처리. 3번 셀프 아텐션은 순차 처리, MLP는 병렬 처리. 4번 셀프 아텐션은 인코딩, MLP는 디코딩.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셀프 아텐션은 회의 따른 토큰과의 상호작용, MLP는 개인 작업 개별 처리. 본문에서 셀프 아텐션과 MLP의 관계를 회사에서 회의와 개인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셀프 아텐션은 다른 토큰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상호작용 단계이고 MLP는 각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개별 처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GPT 아키텍처에서 LM 헤드의 출력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입력 시퀀스의 압축된 표현터, 2번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 3번 각 토큰의 위치 인코딩 값, 4번 아턴션 가중치 행렬.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 LM Head, Language Model Head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어휘 크기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 벡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 50,257개 GPT-2 기준 어휘 각각에 대한 확률값이 되어 다음에 올 토큰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GPT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GPT 구조에서 데이터의 쉐입 변화를 올바르게 추적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값 사이즈는 5005인 MBD는 7628, 블록 사이즈는 1024로 가정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다른 쉐입 변화를 나타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토큰 아이디 batch, sec과 multi를 통해 batch, sec, nmbd 형태의 벡터가 되고 블럭스를 거쳐도 batch, sec, nbid 쉐입이 유지되며 lm head를 통해 batch, vocab size로 변환됩니다. GPT에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 토큰 아이디가 multi를 통해 벡터가 되고 여기에 ORP의 위치 임베딩이 더해집니다. 여러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쳐도 쉐입은 유지되며 최종적으로 LM 헤드를 통해 각 위치에서 다음 토큰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GPT 모델에서 위치 임베딩 ORP가 없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델이 어휘를 인식하지 못해 아무런 출력도 생성하지 못한다. 2번. 모델이 토큰의 순서를 구분하지 못해 나는 밥을 먹는다와 밥을 나는 먹는다를 동일하게 처리한다. 3번. 아턴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토큰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4번. 웨이트 타잉이 불가능해져 파라미터 수가 2배로 증가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토큰의 순서를 구분하지 못해 나는 밥을 먹는다와 밥을 나는 먹는다를 동일하게 처리한다. self-attention 메커니즘 자체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이 모든 토큰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위치 임베딩이 없으면 같은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은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와 밥을 나는 먹는다의 의미적 차이를 모델이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GPT 코드에서 n.moduli겠와 n.modulist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반 파이썬 딕트와 리스트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적기 때문이다. 2번. 파이토치가 내부 레이어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파라미터 등록, 기울기 계산, GPU 이동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3번. 트랜스포머 블럭 간의 skip 커넥션을 자동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4번. 학습 중 특정 레이어만 선택적으로 freeze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파이츠가 내부 레이어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파라미터 등록, 기울기 계산, GPU 이동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반 파이썬 딕트나 리스트로 레이어를 관리하면 PyTorch가 해당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를 모듈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nn.modulict와 nn.modulist를 사용하면 PyTorch가 여러 레이어를 깔끔하게 관리하고 model parameters 로 모든 파라미터를 조회하거나 model pointer device로 한 번의 GPU로 옮기는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GPT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코드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GPT-4 전체 구조부터 Call Self-Attention, MLP와 Layer Norm, 파라미터 계산, 그리모리 최적화 기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 보면서 익혀보세요. 감사합니다.